혼자의 휴식을 위해 여행을 떠난 메리. 그동안 아쉬웠던 잠을 보충하기 위해 한참을 잤다.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밖으로 나갔다. 아름다운 바다와 부드러운 모래사장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모래사장을 거닐며 발에 닿는 모래 감촉을 느끼고 있을 때 뭔가 반짝이는 것이 바위 근처에 있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중세 시대에나 있었을 만년필의 일부처럼 보였다. 메리는 눈을 의심케 하며 만년필을 주워 들려 했다. 하지만 만년필은 깊이 박힌 듯 땅에 꽉 묶여 있었다. 메리는 땅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만년필을 꺼내려 했지만 그것은 더욱 깊이 박혀 있었다. 결국 메리는 땅을 파내어 만년필을 끄집어내었다. 메리는 누군가 이곳에서 만년필을 잃어버렸을 것이라 생각했다. 아니면 바닷물에 실려 이곳에 와서는 오랜 세월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홀로 오뚝하니 있었나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메리는 호기심에 사로잡히며 만년필을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모래사장을 계속 걸었다. 걷다가 잠시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만년필을 꺼내보았다. 자세히 보니 만년필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영어는 아니었다. 자세히 보니 라틴어였다. 전에 라틴어를 배웠던 메리는 천천히 읽어보았다. 시 비스페켐 파라벨룸, 그림을 그리면 이뤄진다라는 뜻이다. 메리는 신기한 문구와 우연히 발견한 만년필에 호기심이 점점 생기게 되었다. 메리는 만년필에 새겨진 라틴어 문구를 발견한 후 이 광경이 무척 신기했다. 라틴어 문구를 다시 보면서 그림을 그리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고민해 보았다. 메리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어릴 때부터 항상 그림으로 자신의 꿈을 그리곤 했었다.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메리는 꽃의 꿈을 가지고 있었고 만년필에 쓰여 있는 문구를 믿고 싶었다. 다음 날 메리는 모래사장에 머물면서 그림을 그렸다. 처음에는 조금은 어색하게 그렸지만 그림에 몰입하면서 자연스레 손이 가졌고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그림 한 장을 완성시켰다. 메리는 만년필의 문구대로 이 그림이 자신의 꿈을 이뤄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녀는 황금빛 해변을 따라 걸어가며 전에 가지 않았던 길을 따라가 보았다. 그러다 한낮에 햇볕이 너무 강렬하기에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푸른 나무가 높게 뻗어 있는 숲은 시원했다. 그런데 숙소와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온 것 같았다. 메리는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메리는 앞에 아름다운 꽃들이 있음을 직감했다. 아름다운 향기가 그녀를 계속 오라고 손짓했다. 그리고 평온한 클래식 음악 소리도 들렸다. 아름다운 꽃과 클래식은 메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메리는 이곳에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들 중 일부를 발견했다. 그것은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한 곳이었다.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꽃잎에 손길을 댔다. 꽃을 따라가다 보니 마침내 하나의 비밀 정원을 발견했다.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너무 늦었기에 메리는 다시 숙소로 돌아왔다. 처음 보았던 꽃들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졌다. 그리고 자신의 일기장에 그날의 일을 적었다. 바닷가에서 발견한 만년필로 그림도 그렸다. 다음 날 일찍 나섰다. 메리는 그 정원에 다시 가보았다. 잘 정돈된 정원을 걷다 보니 한쪽에는 숲이 울창한 덩굴이 있었다. 자세히 보니 문이 있었다. 어떤 집의 문처럼 보였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작은 식물을 보게 되었다. 그 식물은 정원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붉은 꽃잎이 있었다. 그리고 테이블에는 산문집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거기에 있는 글들을 읽었다. 옛날 인쇄물과 함께 그것은 그녀에게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었다. 창의적인 일을 하는 그녀는 일반적인 미디어보다 이런 것에서 영감을 받을 때가 많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찾고 있던 것을 찾았다. 자신의 한계를 느껴 힘들었던 날들과 더 이상 새로운 걸 못 만들어낼 것 같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점점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창조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비밀스러운 정원과
라운지 같은 이 공간은 그녀에게 그것을 제공해 주었다. 라운지에는 큰 창문이 있었고 그 창문을 통해 또 다른 비밀 정원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었다. 또한 라운지에는 벽난로도 있었고 그곳에서 따뜻한 불을 지펴낼 수 있었다. 이곳에서는 그녀가 즐겨 듣는 음악도 흘러나왔다. 그녀는 라운지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며 생각하고 꿈을 꾸었다. 그리고 그녀가 느끼는 감정들은 모두 따뜻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었다. 이 공간은 그녀에게 큰 위안과 안정감을 주었다. 그녀는 화분에 있는 붉은 꽃을 다시 한번 보았다. 그 꽃이 가장 눈에 띄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꽃을 가까이서 자세히 보았다. 붉은 꽃잎은 그녀에게 약간의 기쁨을 주었다. 2층으로 올라가 보았다. 아무도 없었으며 창문 밖에도 아무도 안 보였다. 그녀는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음악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걸까? 사람이 없는데 왜 음악 소리가 들릴까? 궁금했지만 워낙 밝은 분위기에 마음이 평온해지다 보니 낯선 곳이 두렵지는 않았다. 정원은 아름다웠다. 작은 나무와 더 큰 나무, 꽃과 더 많은 식물들이 있었다. 그것은 풍경화처럼 보였다. 2층에 있는 작은 의자 옆에는 테이블이 있었다. 거기에는 일기장이 있었다. 만년필로 쓰여진 오래된 일기장이었다. 일기장에 있는 글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남의 일기장을 보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서 그만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원을 다시 거닐고 싶어서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작은 벤치로 걸어갔다. 벤치는 정원에 놓여져 있었고 그녀가 앉아서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아까 읽던 산문집을 읽으며 벤치에 있는 동안 너무 행복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들이 수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중에서도 자연에 대한 글을 골라 읽었다. 자연을 둘러싼 모든 것들은 그녀에게 흥미로운 것으로 다가왔다. 정원 속의 나무들과 풀, 그리고 작은 꽃들은 그녀에게 평온함과 안정감을 주었다. 그녀는 산문집을 읽는 동안 시간이 가장 빠르게 흘러갔다. 이 신비로운 정원에서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이 정원에서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정원은 그녀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봄날의 햇살과 바람을 느끼며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나무와 풀이 싱그러웠고 작은 벤치가 곳곳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다. 어디선가 새들의 지저귐과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눈을 떴을 때 작은 덤불 옆에 있는 커다란 식물을 발견했다. 그 식물은 그녀가 처음 보는 것이었고 꽃잎은 노란색으로 물든 붉은색이었다. 그녀는 덤불을 가까이서 살펴보았고 그 안에 아름다운 분수가 있었다. 분수에서는 멋진 물줄기가 나오고 있었다. 처음 보는 모형의 물줄기였다. 그녀는 깜짝 놀랐다. 이 정원은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시작일까? 누가 만든 정원일까? 왜 아무도 없을까? 그리고 창가에는 묘한 모양의 물건이 하나 걸려 있었다. 그녀는 물건을 바라보았고 그것은 옛날 스테레오 라디오였다. 메리는 옛날 스테레오 라디오를 가까이 다가가며 바라보았다. 라디오는 오래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작동하는 듯한 기이한 느낌이 들었다. 메리는 라디오 스위치를 살피며 작동 방법을 찾았고 스위치를 켜보았다. 라디오에서는 고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메리는 이 음악이 자신을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곳으로 끌어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곳이 누군가 만든 비밀의 정원이라는 것도 확실히 느껴졌다. 메리는 라디오를 끄고 주변을 살펴보았다. 비밀의 정원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었다. 다양한 종류의 꽃과 나무들이 잘 가꾸어져 있었고 정원 곳곳에는 작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다. 메리는 정원을 구경하며 이곳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기대가 되었다.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니 사람이 그리워졌다. 이곳에 있는 사람이라면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테레오 라디오를 살펴보니 그 안에는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카세트 테이프를 안에 넣었다. 카세트 테이프 속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다. 메리에게는 익숙한 노래였다.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자주 듣던 노래였다. 메리는 노래에 맞춰 발을 디디며 정원을 돌아다녔다. 그녀는 정원 안을 살펴보았고 이 정원이 어디부터 시작되었는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정원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러던 중에 메리는 정원 안쪽에 작은 문을 발견했다. 그녀는 문을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또 다른 작은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이 작은 정원은 더욱 아름다웠고 이전 정원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 메리는 작은 정원 안으로 들어갔다. 그 안에서는 이전보다 더욱 많은 비밀과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원에서 책상과 의자를 보았을 때 그녀는 선물을 받은 것처럼 느꼈다. 그 책상에서 메리는 수첩에 만년필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자연을 좋아하는 메리는 이런 정원을 꿈꾸고 있었고 그런 곳에 앉아 있다니 꿈만 같았다. 이 선물 같은 시간은 삶의 여러 면을 더 깊게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녀는 깊게 생각하던 중 자신의 눈앞에 아름다운 꽃잎을 펼쳐보았다. 그것은 조그맣지만 빨간 꽃잎이 모여 만들어진 아름다운 꽃이었다. 그녀는 그 꽃을 옆에 놓인 화분에 심었다. 그녀는 그렇게 하루 종일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정원을 가꾸면서 그녀는 스스로를 찾아갔다.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 공간에서 그녀는 평화와 안정감을 찾았다. 밤이 오기 전에 그녀는 이 정원에서 나왔다. 그녀는 매일 이곳에 왔고 비밀 정원이 그녀의 작은 세상이 되었다. 어느 날 정원에서 빨간 꽃을 화분에 심었던 것 중 하나를 손에 들고 나왔다. 메리는 걸음을 재촉하며 숙소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 순간 무언가를 발견했다. 정원에서 가지고 나온 화분에서 꽃잎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자 메리는 당황스러웠다. 떨어진 꽃잎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누군가 나타났다. 본인은 닉이라고 했다. 메리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난 이유와 그 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다. 그 꽃은 비밀의 정원에서만 자라는 마법의 꽃이었다. 이 꽃은 그 자신의 꿈을 이루어주는 힘이 있었다. 닉은 메리에게 자신의 꿈을 꽃에게 속삭여 보라고 권했다. 꽃잎이 다 떨어지기 전에 말을 해야 된다고 했다. 메리는 늘 꿈꾸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소원을 말할 수 있었다. 메리는 꽃을 보면서 자신의 꿈을 속삭였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자신이 꿈꾸던 일을 이루어냈다. 이후로 메리는 비밀의 정원과 마법의 꽃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즐겼다. 그리고 비밀의 정원 햇살 아래에서 읽던 책을 가지고 다시 거실로 돌아가면 거실은 더 이상 어둡지 않고 밝은 기운이 느껴지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꽃이 비밀로 유지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언젠가 다른 사람들도 이 꽃의 존재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닉과 메리는 그들의 비밀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꽃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들이 꽃을 심은 비밀의 정원은 폭풍우와 함께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메리와 닉은 결국 정원에 가서 꽃을 살리기 위해 서둘렀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다. 꽃은 파괴되어 버렸다. 메리는 꽃을 지키지 못한 채 깊은 실망감과 책임감을 느끼며 슬픈 눈으로 닉을 향해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닉도 사라지고 없었다. 꽃과 함께 사라진 것일까? 닉은 어디로 간 것일까? 메리는 비밀의 정원에 다른 곳이 있었다는 생각이 났다. 다른 비밀의 정원으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다른 비밀의 정원도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웠다. 그러던 중 메리는 이상한 모양의 돌을 발견했다. 그 돌은 주변의 다른 돌들과는 크기와 모양이 매우 다르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숨겨 놓은 것처럼 보였다. 메리는 그 돌을 조심스럽게 옮기고 그 뒤에 숨겨진 작은 문을 발견했다.
문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닫혀 있었다. 그녀는 이 문이 비밀의 정원으로 가는 입구일 거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러다 메리는 전에 바닷가에서 발견한 만년필에 작은 열쇠가 매달려 있었던 게 기억이 났다. 만년필을 늘 들고 다니는 메리는 열쇠를 문에 꽂고 돌리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문 안쪽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꽃들이 피어나고 나무들은 새싹을 내고 있었다. 정원 안쪽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다. 하지만 메리는 여전히 이곳이 숨겨진 비밀을 감추고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다른 흔적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메리는 맑은 연못 안쪽에 작은 돌덩이를 발견했다. 돌덩이에는 무언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메리가 이전에 발견한 만년필에 새겨져 있던 것과 비슷한 글씨체였다. 메리는 호기심에 이 글씨를 따라 읽으면서 작은 돌덩이를 들어보았다.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다른 열쇠가 있었다. 메리는 비밀의 정원 안에 있는 어떤 문을 열기 위한 열쇠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곳에 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더 많은 흔적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밀의 정원으로 향하며 다리를 건너고 언덕을 올라갔다. 그리고 비밀의 정원 입구에서 열쇠를 사용하여 문을 열었다. 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메리는 놀랍게도 무수한 꽃들로 가득한 아름다운 정원을 발견했다. 노란색 장미, 파란색 나팔꽃, 보라색 나리 등 모든 색상의 꽃들이 흩어져 있었다. 정원 안에서는 햇살과 바람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메리는 아름다운 정원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소리를 들었다. 아이들은 꽃들 사이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으며 메리는 그들의 즐거움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정원에는 아이들뿐만이 아니었다. 희귀한 동물들도 있었다. 핑크색 나비, 녹색 곤충 등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다. 메리는 이 아름다운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메리는 다시 한번 그곳에 갔을 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정원에서의 경험으로 매혹되어 그 이후로 자주 그곳을 찾아다녔다. 아이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동물들도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비밀의 정원이 어떤 비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품으며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다.